안녕하세요, 비젤입니다. 오늘은 수학 얘기하려고 영상 켰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제 1학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까지 선행을 일부러 막 엄청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수학까지 이제 완료를 해놨어요. 수학은 무조건 학원을 가야 되는데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그거를 받지 못해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라고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 켜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수학을 해야 되는가? 우선 저는 수학의 선행, 현행 이런 거 말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신랑이 이제 한국에서 쭉 성장을 했고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거의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서 쭉 성장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어쩌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신랑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좀 교육 이런 그 로드맵이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짜여졌던 케이스인데요. 저희 신랑은 선행을 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고 고등학교 내내 수학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서 서울대를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수학을 선행을 했더라면 이게 조금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어려서부터 수학 선행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선행의 개념이라기보단 내가 수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 레벨에 맞는 수학 수업을 듣다 보니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더라. 저는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은 선행을 다들 해야 된다고 하니 물론 최영기 교수님께서는 선행 굳이 시키지 마라. 애들 수학 수포자가 많은 이유는 너무 많이 선행을 시켜서이다.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려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좀 같이 조합을 해서 선행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질리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그거를 조금 잘 조율을 해서 저는 저희 아이랑 진행을 했어요. 우선 선행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본 친구가, 두 번이라도 더 본 친구가 태어나서 정말 처음 보는 그 컨셉보다는 그래도 친숙하고 익숙하고 조금 더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보통 거를 한다고 해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부모님이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공부를 잘해야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는 시험을 안 봐도 되니까. 그런데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같이 알아봐 주시는 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잘 몰랐기 때문에 수학 관련으로 제가 배웠던 수학이랑 또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배운 수학은 너무나도 느낌적으로 되게 다르기 때문에 수학 관련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쌓아놨는데요. 제가 이 정도를 가져왔어요. 처제에서. 그런데 이거보다 더 사실은 많아요. 제가 이거는 설명란에 책 이름들을 다 기재해 놔드릴게요. 이 책들을 많이 보고 이 책도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류승재 선생님이라고 정말 정독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신경 써야 되는 것 이런 거를 먼저 제가 읽어보고 아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죠. 류승재 선생님께서 이러시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대.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아이의 의견을 좀 듣는 편이죠. 류승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수학 역시 독서가 먼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문제집을 엄청 풀어 제낄 필요는 저는 여전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제서야 학습적으로 전환을 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 문제집 풀려오라는 그게 숙제였기 때문에 애를 잡을 뻔했죠. 저희는 그래서 센이라는 문제집과 굉장히 멀어졌던 이유도 그거를 풀어내느라 아이랑 실갱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수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졌었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학교를 탓했었어요. 학교 선생님을.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문제집을 풀려오는 게 숙제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문제집을 아이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레벨의 그런 양의 문제집을 골랐던 게 저희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조금씩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아이랑 이제 하나둘씩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고 아무데도 못 갔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아가면서 수학도 같이 했었어요. 저희 신랑이 자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진도를 빼라고 하길래, 아니 지금 현행도 못하는데 자꾸 왜 선행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되게 티카티카 많이 이제 교육 관련으로 논쟁을 했었어요. 아이는 준비가 안 됐고 저 역시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선행을 갖고 강조를 하니까 제 전략은 이거였어요. 선행을 꼼꼼하게 하면서 선행을 뭘 해야 되는지를 미리 조금 간을 봤다고나 할까? 아이가 4학년 1학기 거를 할 때 이제 문제집을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학년 2학기 것도 살짝 맛배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뭔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래서 4학년 1학기 거를 하면서 4학년 2학기 거를 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조금 진도가 나가다 보니 5학년 1학기 거를 하면서 이제 과거, 그러니까 현행과 선행을 동시다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심화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뭔가 동의하는 것도 있고 조금 글쎄요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심화라는 그 과정이 선행이 되어 있으면 심화를 굉장히 좀 더 쉽게 풀더라고요. 심화 문제들이 선행을 하면 정말 쉽게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심화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아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인가 봐 라는 생각을 들기 전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쉬운 문제집을 가지고 선행을 조금씩, 아 이런 컨셉이 있구나 를 이제 맛배기로,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맛배기 하지 말라고, 어설프게 배우지 마라 라고는 하지만 그냥 저희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유레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1년이 건너뛴 거예요. 5학년 때 6학년 1학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거를 넘어갈 때쯤이 됐을 때 현행 공부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실전편이라고 해서 비상문제집에 그렇게 얇은 거로 뭔가 이렇게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얇은 수학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행을 할 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이 문제집을 가지고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조금 혹시라도 기억을 못 할까봐, 까먹을까봐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현행은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학교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선행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저희는 그래서 제가 물론 다른 영상에서 계속 많이 노출을 했어요. 비상문제집, 능률. 저는 사실 능률이 되게 고마운 게, 능률에 수초수라고 수능까지 초고수라는 이제 문제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초등학교를 잘 아우르고 중학교로 넘어갈 수 있게 그 브릿지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줘서 제가 되게 여러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서 중학교로 넘어가고, 소위 말하면 선행이고 자기주도 학습이고 홍공이잖아요. 누가 과외 선생님이 와서 살뜰히 뭔가 컨셉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 학원을 가서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런 지문들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이제 해독을 하는 거죠. 독해를 하면서 이제 수학의 컨셉을 스스로 깨쳐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이제 수학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지금 현행에 할 수 있는 그 심화 문제집을 봤는데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게 많더라.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수학을 잘하게 됐나 봐. 이러면서 나는 조금 수학을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행을 엄청 해야 된다라고 쫀다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끔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책, 수학과 관련된 놀이, 그런 퍼즐, 스토쿠 되게 많잖아요. 종이접기 이런 거를 좀 많이 노출을 하시고 나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둘씩 알아가는, 그러면서 맞추면 완전 되게 좋고 틀리면 내가 왜 틀렸을까, 이런 과정을 혼자 조금 끙끙대는 과정도 좀 시간 여유를 주고, 이거를 초등학교 때 해봐야 내가 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학원을 갔는데 진도 빼기 만약에 바쁜 학원을 갔다면 저희 아이는 그거를 경험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안 보내기를 잘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여기 책에는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수학 좋아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같은? 아이랑 이제 수학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아이가 많이 틀리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즐기고는 있구나.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컵에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반밖에 안 차 있네?
랑 반이나 차 있네? 이런 느낌으로 수학을 접하니까 반은 맞췄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걸 이해를 했어? 너무 신기해. 엄마한테도 설명해줘.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했더니 아이가 엄마를 말려주는 그 기쁨으로, 왜냐면 저는 사실은 그런 용어들을 모르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하나둘씩 알려주는 기쁨을, 아니면 아이가 문제집을 한 권, 두 권 마스터했다는 그런 느낌, 그런 면에서 능률도 되게 좋았죠. 왜냐면 두께 대비 문제수가 굉장히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되게 빼곡하지 않아서. 그래서 능률 통해서 중학교 수학을 소프트 랜딩을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중학교 수학도 쭉쭉 뻗어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EBS 강좌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 듣다 보니 좀 불필요하게 내가 안 들어도 되는 강좌가 있더라 하면서 좀 셀렉트를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만 골라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 이 컨셉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를 선생님 그 인강통해서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더라. 진도를 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인강통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은 좀 그렇게 커버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희는 EBS 뉴런 통해서 이제 이런 수학 공부를 하는구나, 이 학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 이제 만남의 개념으로 이제 수학을 접했고요. 그러고서 나서 일품을 풀었어요.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구나 라는 조금 느낌을 받았죠. 왜냐면 아이가 우선 즐기면서 하고요. 틀리더라도 그렇게 자괴감에 빠진다거나 자존심에 막 엄청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아 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예전 거를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현행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도 얘기했던 게, 선행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조금 안다고 뭔가 학교 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는, 학교 수업은 정말 여전히 잘 들어야 된다. 왜냐면 선생님 말씀에 학교 시험이 있으니까. 물론 초등학교 시험이 엄청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태도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계속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아이도 아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조금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를 선생님 통해서 배우면 리마인드도 되고 맞다 그거 이러면서 조금 복습의 개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선행을 나가면서 느꼈던 점은, 저희가 이제 올림피아드라는 교재를 활용하잖아요. 네. 1031은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다고 생각하는데 1031보다는 올림피아드를 하고 싶다고 해서 훨씬 더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행도 안 하고 그 초등학교 시기 때 풀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좀 같이 투덜댔던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점은 이거예요. 왜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물론 정답률도 중요해요. 정답률도 중요한데 아이가 그 수학적인 감을 갖고 있다. 틀렸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뭐가 틀렸는데 그 답지에 나온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그런 힌트 주는 거. 예를 들어 여기까지 알았으면 몇 점, 두 번째까지 알았으면 몇 점, 세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풀이가 있어요. 자, 그거를 아이에게 살짝씩 던져줬을 때 아이가 얼마나 캐치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이 컨셉을 이해했는데 이 문제 유형이 너무 새롭고 너무 생소해서 못 푸는 거구나,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또는 얘는 아예 이 개념이 없구나 넌 다시 컨셉부터 잡아야겠는데?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죠. 이거를 판단하는데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푸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풀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서 이 문제를 풀고서 맞췄는지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얼떨결에 풀다 보니 맞힌 거랑 진짜 몰라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몰라, 뭘 요구하는지도 몰라, 그런 건데 이제 틀렸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죠. 문제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고군분투하면서 이제 풀잖아요. 그냥 쉽게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랑 같이 끙끙대면서 풀어내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무조건 모두가 다 경험을 해봐야 이 수학의 이 짜릿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학원에 가서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막 엄청 막 설명해주고 저는 그런 데보다 아이에게 끝까지 생각의 끈을 이어지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하는 물론 시간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져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하지만 분명 이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학원 가서 하기 조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조금만 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현행이든 선행이든 저희 로직은 까먹을 수 있으니까 6학년 1학기 걸 하고 있는 와중에 중학교 거 1학년 거와 2학년 거를 동시에 해요.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뭐랄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복습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예습을 한다? 뭐 이런 컨셉? 네.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2학기 일품과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일품을 동시에 풀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까먹는 것도 덜하고 수학은 나선형으로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예습을 하면서 복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센에 조금 뒤어서 그동안 센을 같이 못 만났었는데 하도 많이 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랑 같이 아니 센이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우리 다시 한번 만나볼까? 했는데 아이가 또 흔쾌히 오케이를 해가지고 지금 3학년 1학기 센을 이렇게 데리고 와봤어요. 개념 연산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연산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 케이스인데 한번 요번에는 해봤어요. 네. 제가 또 저희 아이가 수학에 뭐랄까 수학을 너무 싫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연산에 목숨을 걸지 않아서 일 수도 있어요. 그 무한 반복 지겨운 연산? 언젠간 계산기로 펀칭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연산 때문에 애를 정말 정작 수학이 뭔지를 알기도 전에 막 연산에 뒤이게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연산을 정말 많이 안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비초나 1학년은 도슬배슬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6 더하기 4가 10, 그러니까 10의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2, 4, 6, 8, 10 이 컨셉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빠르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33,272 더하기 93,248 이거를 막 빨리 해봐. 이거를 막 무한 반복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수수이라던가 뭐 통과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의 뭔가 책을 읽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쪽으로 돌렸던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꼼꼼하게 봐라. 보통 실수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자. 이 컨셉으로 가져가지 애를 아예 진을 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아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센 중학교 3학년 거랑 센 중학교 3학년 1학기랑 이제 2학기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학년 걸 하면서 이제 6학년 2학기가 곧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병행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올림피아드를 또 계속 풀어나가겠죠. 그래서 수학 관련으로 조금 고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수학 이전에 독서가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도 문제집을 풀 때 막 어떤 문제집이 정말 좋은가라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문제집에 케미가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이가 선택한 문제집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경우였고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수학을 싫어한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너무 수학을 잘해야만 한다고 푸시한 건 아닌가? 수학 교재를 너무 양을 많이 가져간 건 아닌가? 물론 저희도 적지는 않아요. 네, 적지는 않은데 아이더러 스케줄을 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뭔가 강압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더 자율적으로 아이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오늘 문제 하나만 풀었다 하더라도 너 놀았니? 너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다기보다는 너가 굉장히 이 문제가 어려웠구나. 물론 놀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아이에게 그냥 모른 척 엄마에게 설명해 줄래? 이 문제가 뭐였고 지금 배우는 컨셉이 뭔지. 그럼 물론 아이는 뭐 혼나기 싫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진심으로 이거밖에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뭔가를 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알면 아는 대로 되게 기쁨을 느끼고요. 모르면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잘해보자. 네, 쿨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네, 엄마는 너 믿어. 이런 식으로 좀 믿음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못 풀어서 막 큰일 나는 거 아니라고. 네네. 제가 오히려 더 격려를 했던 케이스였고, 수학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지, 이 문제집 한 권을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진짜 아니다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점점점 많이 뭐 틀린다거나 뭐 힘들어하는 때마다 조금 위안을 삼는 것 같아요. 되게 정신적인 게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율해 주시는 게, 물론 학원을 가면 학원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이랑 정말 밀착형으로 아이를 진짜 많이 보잖아요. 24시간 육아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물론 전문가라고 뭐 얘기는 하시겠지만 이 아이를 주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정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우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담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다양한 책을 보면서 네, 저도 배우고 있고요. 네, 아이랑 같이 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